안녕하세요. 민시형입니다. 일단 오늘 저희 그 설명의 목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오후에 오셔서 설명을 들으신 분들께서도 논술학원인데 왜 학생부 전형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 설명의 목표는 사실 저희가 가장 잘하는 건 논술과 심층면적 구술 이쪽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설명회 때 훨씬 더 자세하고 대학별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자녀분들이 1년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애가 어느 대학, 어느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저는 이제 최대한 빨리 끝낼 건데 그 뒤에 대학별로 설명이 들어가면서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대학들을 다루다 보니까요. 그분은 조금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일단 저는 수시지원 가이드 이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수시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먼저 세워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서울대, 연고대, 그리고 성서한이 수시 해설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시 입시의 성공 공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공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입시를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분석이라는 건 각 전형별로 어떤 아이들을 선호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선호하는 기준 안에 포함이 될 것인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정확한 사실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식의 분석이 끝났을 때는 또 과학적으로 전략을 짜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개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발견을 하곤 하는데 작년에 제가 되게 힘들었던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저랑 개인 상담을 2번이나 하셨어요, 학부모님께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학생은 연고대를 가고 싶으면 논술 이외에는 답이 안 나오는 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쓸만한 어떤 비교과 스펙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생부 교과 우수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만한 내신 성적이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연고대는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 수능 점수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내신 성적도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쭉 설명을 드립니다. 논술에 있어서는 내신 중요하지 않고 수능 최저 기준만 충족시켜도 크게 문제될 거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쪽 저쪽 컨설팅을 계속 받으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학생을 못 보내시는. 그래서 뭐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일단은 수능 점수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부터 논술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여름방학 때도 그 학생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1학기 때 수능 점수 관리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논술을 봐야 해요. 그리고 혹은 구술 면접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시키시면서 가슴앓이 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보내세요. 그러면 되게 마음 편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략적인 결단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 과학적 학습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총론을 맡아서 이제 저희 학원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 자기 자랑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는지. 첫 번째, 압도적 수시 입시 누적 데이터. 자, 이 부분은 저희 학원 비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첨삭 선생님들까지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비공식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면 지금 학생들 평가가 올라와 있는 그 게시글 수만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쓸 때마다 학생들 개별 평가가 올라오고, 그리고 저희는 또 매년 입시가 끝나고 나면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 평가를 개별적으로 또 데이터 마이닝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을 때 성공적으로 입시를 마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방법론 자체도, 방법론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대치동에서 썼던 것도 저희 팀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다른 학원에서 팀 단위로 운영을 하던 저희 팀이었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입시 커리큘럼,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세우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 그리고 공동협업체제, 저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팀티칭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하시면서도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저 역시도 작년에 이제 EBS 강의로 혼자 진행을 해보면서 근데 그때는 뭐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잘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돌이키고 나서는 뭔가 연구가 어느 정도 선까지 더 갈 수 있었는데 내가 못 미쳤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세미나를 하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사실상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경험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강사들 뭐 여러 가지로 끌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생 강사들일 때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경험적 노하우라는 것도 학생들을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가르치면서 이런 학생들한테 이렇게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더라, 그런 식의 노하우까지도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국 최대 누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확실히 뭐 최대 누적 데이터를 보유했다까지 100%로 말씀을 드리기는 또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학별 출제 경영에 대한 강사진의 탁월한 공동 분석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점 기준 분석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요즘 대학들 점점 친절해지는 편이에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거거든요. 너희가 어떤 시험을 보는지 학생들에게 그 채점 기준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상당히 상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인 채점 기준 분석 정확하게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채점 기준 복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합격한 학생들한테 저희가 답안 복귀 자료들을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쓴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가, 이걸 파악해 보았을 때 비공식적인 고득점 포인트까지도 분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를테면 연세대학교 같으면 비교지점 다각화 중요하다라고 학교 측에서도 얘기하지만, 그걸 다각화 시킬 때에도 단순히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나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비교 지점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한다는 이런 식의 고득점 포인트라든지, 뭐 또 성대 어떤 유형에서는 반드시 사례가 들어가야 또 B등급이 아니라 A등급을 확보해서 25점을 전부 다 맞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비공식적인 고득점 포인트까지 분석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학생들이 와서 한 번씩 쓰게 되면 그 쓴 자료, 글에 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처음부터 점수를 정확하게 매기는 건 아니고요. 점수를 정확하게 매긴 건 여름방학 때부터 이루어지고, 그 전까지는 학생별로 개별적 학생평가, 총평을 각각 전부 다 올리게 돼요. 그러면은 대략 여름방학 때부터 저희가 학생들이 그 원서 쓰는 거에 있어서 보조를 해준다고 했을 때, 조언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수능 성적이, 내신 성적이 다소 떨어지지만, 처지지만, 그래도, 너는 논술로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논술로 소신 지원을 해보자. 이 정도 대학은. 뭐 이런 식의 조언들이 전부 다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뭐 이것도 저희 자랑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유형에 따른 2017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가이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딱 이 표로 정리가 되는 건데 한 유형씩 보도록 할게요. 일반고 내신 1.3 이내입니다.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내신 2점대 초반이고요. 수능은 거의 만점에 근접해 있는 학생들, 자, 이런 학생들은 서울대 수시와 연고대 서류 그리고 정시를 노리게 됩니다. 논술 전형을 거의 안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1유형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도 어차피 저희가 유형을 지금 6개로 나누어서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듣고 나서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애는 1유형과 2유형 사이에 있는데, 2유형과 3유형 사이에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개별 상담을 통해서 강사들이 전부 다 또 지도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봤을 땐 이 정도의 유형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내신 1.4, 1.3이 안 되지만 다른 활동이 매우 뛰어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수능 점수 결과에 따라서 농구술 시험 응시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대부분 나는 서울대를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연고대는 서류든 논술이든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고려대학교 논술 같으면 잠시 후에 고려대 설명을 하면서 또 잘 들으실 수 있을 텐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보험성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보험성으로 걸어놓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논술형 심층 면접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서울대 구술, 연고대 구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잠시 후에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근데 보시면 뭐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구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논술이거든요. 논술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심층 면접 들어가서 교수들이 원하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식의 대비가 필요하고 이 인류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겨울방학 특강과 여름방학 특강만 들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때 돼서 면접 수업을 또 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유형. 내신 일반고 1.5 이내고요. 자사고 2.5, 특목고 3.0 이내, 그리고 수능 국수형 1등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도 극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울대 수시, 연고대 서류, 그리고 연고대 논술까지 선택적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겨울방학 때 농구술 특강만 듣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 추천이라기보단 꼭 이랬으면 좋겠는데 1학기 때도 논술 수업, 연구성반에서 논술 수업을 계속 듣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요. 올해뿐만이 아니고 여태까지 쭉 가르쳐 보았을 때 논술을 지속적으로 준비한 학생들과 그걸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 그 학생들 사이에 수준 차이가 파이널 면접 수업 때 들어가면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외고에서 전교 1, 2등 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근데 또 일반고에서 그냥 내신 1점대 정도 요런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일반고 학생은 계속 연고성방에서 논술 수업을 들었고 외고 학생 제대로 안 들었을 때 처음에 와서 외고 학생들이 거의 울 정도의 표정이 되어버립니다. 토론하고 달라요. 심층 면접은 토론하고 다릅니다. 단순히 자기 생각을 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유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뭐 일반화시키는 능력이라든지 구체화시키는 능력들을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술학습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게 학생들 맨 마지막 파이널 수업 때 멘탈에도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3유형은 내신 그쵸. 이쪽부터 이제 꽤 오늘 많이들 오셨을 것 같은데 내신 일반고 2.0 이내고요. 자사고 3.5, 특목고 4초 이내, 그리고 수능 1등급 2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경우 연고대 서류와 연구성 논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유형에서는요. 그래서 서류는 자기가 수많은 그 4가지, 5가지 정도의 트랙들 중에서 연고대 합쳐서요. 그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거 한두 개 정도를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학생들은 연구성 논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서한위에서 또 안정적으로 서류를 그 보험성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수능 이후에 그 지원을 하는 서강대학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요. 이런 전형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부터 그냥 쭉 연고성방 커리대로 따라가주면 되는 거고요. 자, 사유형 내신 일반고 2 중반대입니다. 자사고 4.0, 특목고 4.5 정도가 초과될 때, 그리고 수능 2개가 1등급이 나올 때 연고성 논술과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논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선호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이 정도의 논술을 준비할 수 있고 중경외시 서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연고대 서류 써봤자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고대를 가고 싶다, 연고성을 가고 싶다, 그러면 논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논술 실력에 따라서 상위권 학과는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솔직히 특히나 연대 같으면 논술로 뽑는 인원도 워낙 적기 때문에 물론 인기 많은 학과가 당연히 논술 그 커트라인도 조금 더 높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논술을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대학별로 설명을 들으시면 논술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거의 없다는 것, 최저만 확보되면은 논술로 결정이 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오유형 내신 일반고 2 중반대에서 3까지요.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5.0 초과 학생들 수능 두 개 영역에서 2등급을 확보할 수 있을 때, 2등급 이내를 확보할 수 있을 때 명문대반입니다. 성서한이 논술이고요. 방금 전 4유형까지는 연고성반에서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일단 1학기 때까지는 명문대반 논술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경외시 논술까지 그리고 인서울권 서류를 넣을 수 있는데 욕심 있는 학생들 이쪽은 거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6논술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 그 유형이 바로 5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실력 및 수능 성적, 여기에 따라서 고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려대학교 수리 논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해서 아예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자, 수리 논술이 무서워서 피해야 되는 대학은 대표적인 곳이 한양대학교고요.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이고요. 경희대학교도 난이도가 좀 높아진 편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수능 2등급, 수학 2등급 정도를 맞을 수 있으면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리논술 특강, 여름방학 때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특강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를 못 풀어서 고대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수리논술을 못 풀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들, 매년 많은 학생들이 수리논술 5문제, 4문제 중에 2문제, 3문제 못 풀었는데 합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결정적인 건 75점 배점이 되어 있는 인문논술이라고 볼 수 있고, 수리논술의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보너스 점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전부 다 풀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리고 올해도 지금 시험 보고 나온 학생들한테 전화 받아보면요, 전체 다 풀고 수리논술을 전부 다 풀고 나온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원리나 개념 공식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국어 못해서 수리논술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수리논술 때문에 고대 괴로워할 필요 없고, 정말 욕심이 있고 난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 특히 특목고 5.0 초과 5.0에서 6.0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5점대 학생들, 그 학생들은 고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논술학습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유형은 일반고 내신 3.0 초과고요. 자사고 특목고 5.0 초과, 그리고 수능 평균 2등급에서 3등급. 자,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대학 논술 올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들이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이 한양대 대표적이고 건국대학교 대표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는 수능도 안 나오고 내신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대학들 무조건 써야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가서도 저희 강사들이 학생 수준에 따라서 너는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지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차피 연고성 갈 애들은 저희가 크게 손이 갈 일이 없어요. 저희가 오히려 신경 써서 원서 접수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층은 5유형과 6유형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또 지도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명문대 A반, B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가 중간에. 그 전까지는 명문대반에서 기본적인 실력을 전부 다 배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 이거는 맨날 들으시는 소리죠. 그죠? 그리고 효과적인 통합학습이 필요하다. 자, 이 통합학습을 강조드리는 건 우리 애는 논술로는 중대랑 한양대만 쓸 건데요. 그러면 그 대학들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학들 기출문제 소규모로 그 지도를 해주는 데를 보내신다든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어머니들께서 선택하시고 집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논술이라는 게요, 통합논술에서는 일종의 공통된 능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체화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공통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능력에 있어서의 방법론이 가장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지,
방법론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지, 이게 어머니들께서 이제 학습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유형의 경우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욕심을 내자면 일단 연구성 농구술 수업도 논술학습도 그대로 1학기 때 지속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후에 원장님께서 서울대 수시 입시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시겠습니다.